2026년도 8월 14일자 기사 한국경제요. 김민석 이 정부 세제 개편안 보완 논의 필요. 민주당의 전 총리를 했던 김민석도 그러잖아요. 이재명 정부 좀 개편안 보완 필요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3살 먹은 애도 보면은 정말 뭘 제대로 알고 하는지, 기존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있던 것을 전부 뒤집어서 하니까는 뭐 현 그 법률을 갖다 깨부시는 것이 무슨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 한다. 그렇게 홍준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기존 법을 가지고 갖다가 깨부셔서 부시고 다른 걸 만든 걸 마치 개혁인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더 망쳐 놓는다는 거예요. 김민석이가 누구예요? 이재명 정부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고, 이번에 지금 민주당이 당대표한 김민석이도 이 정부 세제 개편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당의 식구들까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오늘 2026년도 8월 14일자 한국경제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는 사실상 증세. 맞아요. 비거주 1주택자가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니 안 사니까 이렇게 해서 증세를 한다는, 세금 잡아 뜯어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뭐 국민들한테 포퓰리즘적인 자기 인기몰이 갖다 국민한테 돈 살포하고 이런 식으로 뜯어서 이재명이 성남시 경기지사 지나온 돈에 후임들이 와서 빚잔치 하려고 허리가 휜다고 그러는데, 지금 추미애 보세요. 우리가 했던 걱정 우려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지금 9월이면은 뭐 경기도가 지금 파산나게 생겼어요. 전부 뭐 차관이 뭐니 다 써가지고 지금 뻥끗 1년 예산이 9월에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성남시라든지 경기지사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가 지금 태국에서는 우리 원화 환전을 거부한다잖아요. 우리 한국 돈이 이재명이 1년에 있는 동안에 이 나라 돈 가치가 태국에서는 환전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한국 돈을. 김 후보는 14일 자신의 X에서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런 중산층의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이가 오히려 이재명보다 지금 머리가 더 돌아가는 거죠. 부동산에 보는 방향이. 1가구 1주택은 전 국민을 상대로 증세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국민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것들을 박탈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양도세에 있어서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에게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태거 강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맞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국민은 거의 80%를 놓고는 1가구 2주택을 가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놓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부동산법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검찰 보안 수사권을 왜 폐지합니까? 그것은 피해자는 약한 자들이 피해를 당해요. 돈 없고 힘없는 사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변호사 살 비용도 없을 뿐더러 억울한 피해자들, 가난한 피해자들이 이 검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변호사를 사지 못하는 그런 그 약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누굴 위해서 이걸 없앱니까? 지금 기촌한 지 12년 됐는데 그럭저럭 그냥 내가 농사를 짓다가 죽으면 자식들이 짓고 내가 몸이 아프면 또 휴농을 했다가 또 지으면 되고 이렇게 된대.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 팔도록 정부에서 엄포를 놓고, 만약에 팔지 않으면 20%의 세금을 물어내면 10억짜리면 2억 5천씩 해서 4번 당하면 땅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된, 그러니까 농사꾼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정부가. 왜 저 도시에 1가구 1주택 죽이면 말지 농지법까지 손을 대가지고 농민도 못 살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런 농지를 누가 살겠어요? 안 팔지, 안 사지. 병원에 입원해서 이 농촌이 80, 90세대들이 농사 짓다가 힘이 없으면 농사를 그만두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팔으라고 그러는데 길도 없는 저 구석지에 들어있는 땅을 누가 사겠어요? 안 팔리면은 25%씩 갖다가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안 팔면은 농사 안 지면서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양도세에 있어서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공제를 피하는 건 서울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2억이 강남에 보세요. 요새 전세도 12억인데 10억이 넘은 게 수두라는데 12억이 그러니까 증세 목적이에요. 증세 목적. 세금 더 걷어들이자는 거죠. 선거 때마다 전 국민 25만 원씩 준다 해놓고 나서는 국고 그냥 거덜나니까 2025년도 12월 달에는 군대 피복비도 없고 음식물비도 없어가지고 2026년도 1월 달에 빚내가지고 군대 갖다 피복비도 주고 음식물도 줬잖아요. 어떤 정부가 이런 정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 갖다가 창구가 거덜난다는 거죠. 환율이 그냥 추락하니까 가치가 추락하니까 태국에서는 우리 관광객들이 가서 환전을 하려니까 한국 돈 안 받는다고 그런다는 거. 42개국 60몇 개국에서 뒤에서 두 번째 그러더라고. 돈 가치가 없는 거예요. 1년 사이에 이렇게 돈 가치가 휴지 조각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는 포퓰리즘적인 그런 돈 뿌리기는 선거 때마다 해대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국민을 갖다가 목줄 조이고 인권을 갖다가 거주 자유 이전의 자유를 갖다가 얽어매는 이런 것은 다음에 차기에 민주당은 절대 찍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이런 검찰 보안 수사권을 없애는 것 자체가 과반이 갖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당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제1야당이 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호남 사람이지만 국민당을 미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고 지멋대로 법을 바꿔버리고 과반이 넘으니까 지그들 통과시켜버리고 이러니까 법사위원장 국민의당이 주고 이 국민의당은 힘을 좀 실어라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장동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쓸만한 사람은 정적이 되고 라이벌이 될 사람은 전부 제명을 시켜버리고 징벌을 하고 징계를 하니까 더 줄여먹고 있으니까 우리가 붕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이가 누굽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를 하고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온 후보인데 김민석이도 그러잖아요. 이 양도세에 있어서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공제를 폐지하는 건 서울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세금을 올리는 거죠. 이것이 지금 임차인 태거 강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비거주자들은 거주하라는 것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100년 된 농가주택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 불러다 서울집으로 가라는 거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지하 두 가구 1층 2층 단독이니까 네 사람 다 뽑아내면 이 사람들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문제를 갖다가 발생시키고 있죠. 우리처럼 이렇게 100년 된 농가주택에서 2300평 땅으로 농사 짓고 있는 사람한테 12년째 농사 짓고 있는데 그 서울집이 갖다가 46년 된 거 거기서 막내가 2살 때 그걸 부모님 친정 부모님 유산으로 산 거니까 그건 못 팔아먹죠. 부모나 마찬가지니까 그것을 46년 갖고 있는데 그건 비거주 뭔지 한다니까 이거 지금 팔 수도 없어요. 농지법을 갖다 바꿔가지고 누가 사겠어요. 이 짓을 해놓은데 농사 안 지면 무조건 팔아야 되고 그 안 팔면 25%를 가지고 벌금 물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또 안 물리면 25% 물리고 그러면 25% 4번 하면 10억짜리 집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다는 거죠. 땅이 날아간다는 거죠. 아울러 실거주든 비거주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김민석이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이재명이가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부부 공동 명의가 두 사람이 집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부부 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두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것은 부부 공동 명의는 두 가구로 친다는 거예요. 두 가구로.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65세 이상 지방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강남에 있는 노인들을 갖다 쫓아내기 위해서 강남에 있는 서울 거주 65세 노인들이 만약에 경기 수도권 밖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 5만 원에 대해서 50%를 갖다가 세금 감면을 해준 대신에 그 노인들이 다시 5년 안에 수도권 안에 서울에다가 집을 살 경우는 50% 감면해 준 걸 다시 토해내라는 거예요. 근데 명목상으로는 65세 노인들한테다가 수도권 밖으로 이주할 경우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갖다 그 사람들의 편리를 봐준다고 그랬는데 편리가 아니고 서울 강남에 있는 고가 주택에 오래 산 수십 년 산 노인들을 내쫓아내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고려장을 하는 거예요. 고려장을. 이 사람들이 거기서 수십 년 살았던 집에서 병원도 가깝고 이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살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46년? 우리는 지금 완도에 기촌했다 다시 지금 이재명 정부 때문에 다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이 농지법 때 이재명이 농지법 때 땅도 안 팔려요. 땅도 팔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아울러 실거주든 비거주든 부부 공동명의가 당동명의에 비해 차별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 토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5년 이내에 다시 서울에다 집을 살 거면 저번에 니 갈 때 했던 50% 다시 토해내라 이것이니까 이재명 정부가 고려장을 한다 그 말이 맞죠. 그러면서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께 말씀하신 대로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 보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왜 기존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기존 법을 왜 다 뜯어고쳐 뒤집어 엎으면서 기존 법보다 더 못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Y기업 장회장이 아주 앞질적이고 방배동 그 부모님으로 봤던 그 단독주택이 코너에 3면이 도로 있긴 노른자의 땅인데 그것을 우리 막내 아들이 2살 때 그것을 받고 그걸 부모님처럼 여기고 돌담 쌓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뺏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하고 청부산을 시키고 별짓 다 했어요. 이런 그 사람들하고 그 부동산들을 방배 부동산 전체를 갖다 매수해가지고 우리 집에는 36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방배 부동산 임대를 하질 않으니까 내가 전단지를 갖다 저보대에 묻히고 대문에 붙여서 임대를 놨어요. 세입자들마다 이 Y기업 장회장 놈이 매수해가지고 전부 우리 집 주기에 뭐 소송을 거는 거예요. 임대를 못 나가게 하고 전세 부지고 반환 소송을 하고 하도 너무 괴롭히니까 시세의 절반 값으로 한 대신에 당신이 사는 날까지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동결시키고 그 대신 나갈 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나가시오 하고 특약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세입자가 돈을 먹고는 8년을 가지고 지금 시세 한 8억짜리 2층 방 3칸이면 8억 받아요. 근데 1억에 50만 원에 사는 것을 지금 24개월 임대료를 안 내고 1억을 갖다가 홀딩 시켜놓고 소송을 걸어서 소송을 걸면서 새로 임대가 나갈까 봐서 천정에다가 무탱크를 갖다 쏟아서 집을 갖다가 천장이 내려앉게 만들고 이런 악한 짓을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 세입자들은 Y기업 장회장 놈이 새로운 그 변호사를 사줘서 전부 갖다가 우리 집 죽이기를 한 거죠. 우리 집 부동산이 전부 날아가고 마지막 한 채 부모가 남긴 그 재산 붙들고 있는 걸 가지고 이 장난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검찰이 이 완도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이 경찰한테는 돈 몇 푼 장회장이 지어주니까 전부 다 범법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 돼요. 네이버 블로그 8에 썬가크로스 8 네이버 블로그 가보면은 내가 경찰에 당한 내용을 전부 적어 있어요. 썬가크로스에
어? 이 경찰들은 100% 아주 한국의 경찰을 쓰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걸 우리 같은 사람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검찰 같은 전문직이 가서 그 전부 뭐 사문서 위조하고 뭐 거짓말 치고 뭐 한 거 다 집어내려면 검찰이 가서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이 세입자는 장회장 놈이 이 변호사 사줘갖고 별짓 다 해놓고 우리는 우리가 선수해야 되는데 검찰이라고 넘어가니까 뭐 사문서 뭐 조작하고 막 수십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송 사기를 해서 지가 승소를 했는데 지금 형사 사건과 그 항소하고 반소를 지금 해놓고 형사 고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공이 전부 내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의 편이 서야 될 검찰 보안 수사권을 왜 갖다 폐지하냐. 우리 같은 사람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경찰은 이미 Y기업한테다가 돈을 받아먹고 재건축 앞잡이 노릇 하는 거죠. 돈 받아먹고 100% 경찰같이 돈에 약하고 이 범법자보다 더 저기 악한 놈들이 경찰이 돈만 받아먹고 비리에 젖은 경찰이더라고요. 이 범죄자보다 더 아주 철저하게 그 돈만 주면 넘어가는 사람한테다 모든 수사권을 갖다 경찰에다 넘기고 검찰 보안 수사권을 없앤다면은 그 변호사를 사지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싸우는 많은 피해 국민들이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검찰 보안 수사권을 없애냐는 거죠. 오늘 지금 김민석이도 그러잖아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현행제도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 증가하니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하는 제안을 했다. 아울러 실거주든 비거주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렇죠. 부부 공동명의가 어떻게 2가구가 됩니까?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는 강남에 뭐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노인들,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그 근방에 이제 70, 80씩 90씩 먹은 노인들이 장례 치르래도 자식들이나 모든 거기에 주변에 있고 병원도 가깝고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지 않으려 하지요. 이걸 쫓아내기 위해서 이재명 저기 고려장을 한다 그러고 지금 언론이 떠든 이유도 그 우리가 지금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한국경제 2026년도 8월 14일자 기사 김민석 이 정부 세제 개편안 보완 논의 필요라는 기사에 대해서 자기 정부에서 총리했던 김민석이도 그러잖아요. 지금 전부 뭐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홍준표도 그래요. 이점에는 어떻게 법을 깨부시는 것이 뭐 개혁인 줄 아는데 그것이 그 법이 깨지기 이전보다 좋으면 괜찮죠. 왜 검찰 보안 수사권을 갖다가 폐지를 해가지고 우리는 좀 어떻게 갖다가 보호를 받느냐. 왜 지금 2012년 동안에 2,300병은 우리 부부가 농사를 지어서 지금 우리 자급자족하고 사는데 이걸 가지고 근데 이 동네에서 100여 가구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매번 방송에 누구 죽었으니까 뭐 장례식 어디 장례식이 나오라 그 소리예요. 맨날 노인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요. 80, 90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그 농지는 갖다 폐쇄되면 이웃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계속 갖고 먹으면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땅 주인한테다가 벌금을 물린다는 거예요. 나무 농지 갖다 하지도 말라는 거죠. 농사 짓지도 말라. 그러면 아파서 입원해 있는 사람 농지 치면은 네 무조건 팔으라. 강제 팔지 않을 경우는 25% 벌금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25% 한 번 말고 마냐 10억짜리를 2억 5천 벌금 물고 그 다음에 또 경고했는데 안 팔면은 그러니까 10억짜리를 2억 5천씩 벌금을 갖다가 국가에서 이렇게 해도 그걸 말 안 들 때는 매번 경고에 10억짜리 땅이 없어져 버린다는 소리죠. 이재명식으로 보자면은 오늘 한국경제 김민석 이재명
정부 세제 개편안 보완 논의 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죠. 민주당이니 국민의힘당이 할 것 없이 우리는 정치를 잘해주기를 잘한 사람 대표를 두는 거죠. 내가 왜 호남 사람이고 김대중부터 문재인까지 지지했던 사람인데 왜 민주당 이재명 정부를 욕합니까? 잘못하면 욕하죠. 국민의힘당이 힘이 약한데 장동혁이가 지 자신을 위해서 국민의힘당을 망쳐먹고 더 쓸만한 인물을 자꾸 정치 라이벌을 죽이니까 장동혁을 욕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민주당이 과반을 넘어가지고 입법 독재를 쓰지 못하도록 이 야당 제1당을 좀 수를 늘려야 되는데 장동혁이가 그걸 붙들고는 다 못 들어오게 하고 줄이고 축소하고 징계하고 이 짓을 하니까 그 국민의힘당이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을 견제하기를 원하는 우리 국가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 국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눈에는 이거 문제란 거 이게. 오늘 한국경제 김민수 이 정부 세제 개편 보완 논의 필요.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제1야당 당대표 하겠다고 나선 김민석도 이러잖아요. 근데 김민석이 이재명이 앞에 뭐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자기 당선되기 위해서 이런 말 하겠죠. 성각으로서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노년일보예요. 다음 거.